서브 이슈입니다. 문과학생은 대학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수험생은 매년 수능을 봅니다. 요즘에는 수능 이전에 대학이 결정되지만 예전에는 학력고사 시절에 시험 한 방으로 대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수십 대 1의 경쟁률도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이 거의 100만 명에 달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수시 지원 때 수십 대 1이라도 6으로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당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현재 중2가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시험 과목에 있어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확실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면 문과와 이과가 갈리죠. 경제, 경영, 어문 쪽은 문과고요. 공학, 자연, 의학 계열은 이과입니다.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인기가 없어지는 쪽은 문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싼 곳으로 산업시설은 옮겨갑니다. 만약 인건비가 비싼데도 선진국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조업체 사장의 눈으로만 본다면 사람은 다기능 로봇과 다름이 없습니다. 밤새서 일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로봇이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과는 제조업체가 많을수록 많이 뽑습니다. 회사에서 문과가 가는 쪽이 경제, 경영, 회계 쪽도 있지만 대부분은 총무, 인력관리 등이기 때문이죠. 공장이 해외로 나가고 사람이 없는데 인력관리를 덜 뽑는 것은 기업으로선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취업률로 보면 문과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갑자기 1인당 GDP가 1만 불대로 떨어진다면 모를까 3만 불만 꾸준히 지켜도 한국에서 문과의 취업은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과에 비해 취업이 힘들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1년에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져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미래에는 문과도 취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사회에서 그대로 써먹는 전공은 어떤 것일까요? 메디컬 계열입니다. 의학, 약학, 간호학, 물리치약, 치료학 등등이죠. 물론 공학도 기업에 들어가 다시 배워야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과는 취업이 잘 되죠. 이과에서 자연계열 등 기초과학은 문과와 비슷합니다. 거의 사회에서 완전히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입니다. 문과에서 경제, 경영 등 문과 탑클래스 학과도 다른 문과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4년 동안 배운 것을 사회에서 써먹을 수 없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뽑을 유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과는 취업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문과 학생은 대학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2학년 때 열심히 사람 사귀고 놀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요즘같이 취업이 힘들 때 그러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학에서 배운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과의 특성상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명문대라면 더 그렇죠. 1, 2학년 때는 요즘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사귀는 것이 1, 2학년 때 일입니다. 3, 4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 때문에 친구 사귈 기회가 없습니다. 문과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학회를 들어 활동을 하거나 동아리를 하거나 기업에 있는 선배를 만난다거나 교수와 친분을 넓히면 나중에 취업 또는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됩니다. 취업이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문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전공학부가 가장 애매한 과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창 친구를 사귈 1, 2학년 때 자율전공학부에서 보내다가 정작 3학년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모두 취업 준비에 몰두해 사람 사귈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과라면 1, 2학년 때 많은 사람을 사귀시다. 오히려 잘 쌓은 인맥이 도서관에서 더 쌓은 스펙 하나보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